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로 뚜렷한 사계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계절마다 다채롭게 변하는 한국의 모습은 언제나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죠. 더불어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제철 음식은 한식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믿을 수 없는 제철 음식이 공개되어 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보통 음식 문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똑같은 재료라도 다양한 조리법을 가진 한식은 외국인들에게 신기함으로 다가왔죠.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한식의 이미지를 물어보면 맵고 짠 음식, 한식은 모두 다 빨간색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한식은 그저 매운 것이 전부라고 느끼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다채로운 한식이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외국인들은 한식은 중독성이 엄청나, 한식은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먹는 재미가 있다 라는 반응들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큰 일조를 한 것 중에 철마다 바뀌는 한국의 제철 음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 역시 한국에서 한 번씩은 챙겨 먹는 제철 음식인데요. 바로 대하구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우는 9월부터 12월 사이가 제철로 이때가 가장 통통하게 살이 올라 가장 맛있는 시기죠. 굵은 소금을 깔아놓고 그 위에 살이 오른 새우를 올려놓으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요리가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의 새우구이 조리법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치 소금 한 통을 다 때려 박은 듯 엄청난 소금을 뿌려대고 그 위에 새우를 굽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몇몇 외국인들은 소금 위에 구우면 짜서 먹을 수나 있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새우를 소금에 구워 먹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텐데요. 외국의 경우에도 새우를 구워 먹는 행위는 어떤 나라나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그릴에 구워 바비큐를 해 먹거나 팬에 기름을 두르고 굽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물론 한국도 이런 방식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선호하는 방식은 역시나 소금 위에 굽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나라에선 생전 처음 보는 방식으로 새우를 굽고 심지어 그것이 짜디 짠 소금이라고 생각하니 거부감이 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처음엔 망설이던 외국인들이 실제로 새우 소금구이를 먹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불에 그냥 굽는 것보다 훨씬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도 새우구이를 할 때 소금을 넣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누구는 간을 하기 위해서, 누구는 타서 눌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빠르게 조리하기 위해서라며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간을 위해서라기엔 새우는 이미 짭짤한 식재료이고 타는 것을 방지해서라기엔 화로나 기름을 둘러하는 것이 나았고 시간 역시 기름을 두르는 게 더 빠르죠. 결국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단 설탕만 하더라도 가열하면 쉽게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금의 경우 녹는 점이 높은 온도에서도 녹는 것이 아닌 타버리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소금이 팬에 눌러붙지 않아 새우 전체의 열기를 전달해 새우의 겉면만 익히는 것이 아닌 새우 전체가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주변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작용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에 의해 빠져나온 새우의 수분과 육즙을 소금은 증발시키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덕분에 전체적으로 새우 살이 촉촉하게 구워질수록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비큐로만 새우를 먹던 외국인들이 한국의 새우 소금구이를 맛보고 너무나 부드러워 감탄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한국에서는 새우가 제철인 가을뿐만 아니라 소금의 제철이라고 할 수 있는 4월에 새우구이를 즐겨 먹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소금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뛰어난 한국인의 지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맛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요한 욕심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인들은 길거리 음식 하나를 먹어도 대충 먹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서양의 경우 간단히 도시락을 싼다고 하면 식빵에 초코 잼이나 땅콩 잼을 발라 먹는 경우가 흔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적어도 마요네즈에 으깬 달걀과 햄 정도는 넣어줘야 간편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의 대표적인 간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김밥만 보더라도 갖은 채소와 햄을 일일이 손질해야 합니다. 또한 흔한 길거리 튀김이라도 오징어, 채소, 김말이, 만두 등 다양한 튀김을 한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것을 먹어도 최선을 다해 만드는 한국인이기에 간단한 새우구이에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 많은 외국인들의 의견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고 조리법이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인들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참으로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었던 새우구이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게 한국에서 먹었던 새우구이야. 새우가 맛있는 건지 소금 위에 굽는 방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고였다. 새우도 맛있었겠지만 소금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새우를 먹을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것인데 언제나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전 그것이 소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금을 그렇게 깔아놓고 굽는데 어떻게 안 짤 수가 있는 거지? 그건 좀 신기하네. 내 생각엔 밑에 다 눌러붙어 소금 범벅이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소금을 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새우가 타지 않고 골고루 익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알루미늄을 깔고 굽는 것과 비슷한 효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인들은 진짜 언제나 먹는 것에 진심인 것 같아 한식을 꽤나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새로운 음식이나 조리법들이 나타나니 말이야. 이러다가 평생이 걸려도 모든 한식을 다 못 먹지 않을까 싶어 한국인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네요. 소금은 녹지 않으니 바닥으로 활용하는 거군요. 게다가 소금도 바다에서 나오는 식재료이니 하나의 훌륭한 플레이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란 바다가 없는 나라라 새우를 잘 접하지 못합니다. 가끔 별미로 새우를 튀겨 먹는 정도죠. 근데 새우 소금구이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자연 그대로의 새우 맛이 느껴질 것 같아 꼭 먹어보고 싶네요. 나는 한국인들이 새우를 머리까지 먹는 것을 보고 신기했어. 보통 새우구이를 먹으러 가면 머리를 따로 떼서 버터구이로 해주는데 이게 진짜 별미였어요. 마치 과자처럼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한국이 가난한 시절 모든 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장이나 닭발같이 지금은 우리에게 별미인 음식이 생겨났죠. 새우머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 한국에서 새우구이를 먹으면 미국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미국 새우는 그냥 부서지는 느낌인데 말이야.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새우가 더 맛있었어. 한국의 새우가 쫄깃하고 촉촉하고 쫄깃한 이유가 소금 때문이었군요. 대체 왜 소금을 깔아뒀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한국인들이 만든 것들은 모두 믿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들은 절대로 음식을 아무 이유 없이 만들지 않거든.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